문자 100원인 샵 226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부산 MBC 자갈치 아짐에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갈치 아짐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이소. 이제는 자랑스런 자갈치. 예,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일 수밖에 없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이철우의 책체크 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야,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네. 저 역시 굉장히 소식을 듣고 놀랐었어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문학의 위상이 다른 나라 문학의 위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는데 네. 실제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거나 또는 즐기는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문화권과 동떨어진 네. 외국 문화권에 속한 네네.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언어가 잘 표현되거나 잘 정제돼서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이 상이 되게 받기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축적돼야 되겠구나 했는데 한강 작가가 그런 상을 받게 됐다는 네.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번역이 또 쉽지 않아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번역 이런 걸로 핑계는 못 대겠습니다. 사실 그 한강 작가의 영문으로 번역한 그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영국의 네네. 그 번역가가 같이 번역해서 2016년에 맨부커상을 공동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뭐 불어나 스페인어 기타 언어도 다 심사 대상이 되고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야 되는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번역가들이 한강 작가를 주목하고 번역을 해놨다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예. 예, 근데 저도요. 이번에 수상되면서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뭐 갈리마리 출판사의 버금가는 출판사에서도 한강 작가를 주목하고 그렇게 번역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가슴 뿌듯했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은 한강 작가 책은 아닙니다. 10월의 추천 도서 네. 그 에쿠스 그리고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 네. 이 두 권인데요. 맞습니다. 이 책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선정할 때는 그 소식을 듣기 전이었고요. 예, 예. 소식을 듣기 전에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놀라운 소식 때문에 제가 잠깐 말문을 막혀갖고 버벅거렸듯이 실제 2023년 자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네, 예, 읽지 않은 사람이 40%나 됩니다. 근데 그런 여건 안에서 이런 소식이 날라드는 거고 그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인들에게 친숙하게 책을 읽게 할까 하는 생각에서 교양서 한 권을 준비한 거고요. 에쿠스는 지금 콘텐츠의 시대라고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궁리를 하는데 사실 이 피터 셰퍼가 쓴 에쿠스라는 작품은 한 사건을 작가가 2년 반 동안 다듬어서 희곡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그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이후에 최고의 희곡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영화화도 되고 연극으로도 또는 네네. 다양한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사건이 우리한테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피터 셰퍼의 에쿠스와 사이토 다카시의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이라는 두 권의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에쿠스 이 책부터 좀 살펴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다 보니까 네. 좀 생소하게 이 장르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연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아직 안 봤는데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예. 또 그게 드라마는 많이 봤는데 그걸 책으로 읽어? 하고서 낯설어 할 겁니다. 네네. 근데 연극이 주는 최고의 장점은 내 눈앞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소설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 얘기를 또는 심리적인 갈등을 막 이렇게 내면적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두 사람이 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흥미롭고 또 무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대 경험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네네. MZ세대 청소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권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거 연극으로 극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뭐랄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좀 난해하죠. 난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문학이고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동일하게 동일한 정도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서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게 표현되거나 또는 여러 의미를 지니도록 네. 작가가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결국은 작가가 의도한 어떤 주제에 다다르게 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징적인 면이 포괄적으로 드러나고 또는 이런 괴기적 행동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 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괴기적 행동이라는 건 실제 에쿠스는 그 한 소년이 마국간 소년이 네. 말 26마리의 눈을 꼬챙이로 찌른 영국에 있었던 사건에서 시작돼요. 예, 네, 네. 실제 그런데 있었던 사건을. 예. 근데 그거를 짧은 기사를 보고서 작가는 왜 이 소년이 그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소년에게 말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소년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정신과 의사와 판사 그리고 그의 부모를 같이 출연시켜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질, 네네. 성격 이런 것도 표현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네. 그러니까 작가가 과연 이게 극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작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부터는 스토리를 그렇죠.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바탕으로. 사실 네. 그래서 이 예. 작품이 보여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을 파헤치면서 같이 대화하고 풀어내서 결국은 그 실체에 이르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건 그 후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한테 영향을 줘요. 네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작품이 요즘 TV 드라마도 되게 많이 되고 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소재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내용이 흥미진진하긴 한데 또 이게 희곡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읽는 뭐 소설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좀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희곡은 말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희곡의 언어는 흔히 구어라고 합니다. 구어. 네네. 구어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고 글을 쓰는 언어는 문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어와 구어는 다른데 문어는 예를 들면 어법에 맞게 그리고 그 주어 동사가 잘 호응되게 이렇게 써야 되지만 구어는 왜 바쁠 때는 도치도 하고 말 바꾸기도 하고 네네. 그냥 명사만 나열해도 전달되는 그런 그렇죠. 형태의 네. 언어잖아요. 예. 그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한번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죠. 아 본인이 이제 그 내가 본인이 이런 말하듯이. 아, 배우가 돼서 예, 맞습니다. 그런 재미도 그리고 있겠네요. 소리 예. 내서 읽으면서 자기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예, 아 예. 여기서 이 배역을 맡은 다이사트는 이렇게 가로질러 갔구나 하면서 방을 한번 가로질러도 가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체험이 아주 신선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잘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치. 네네.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네.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더 신선하구나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한 거는 그렇고 두 번째 책입니다.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 이거 뭔가 좀 수업 분위기고 뭐 배워야 되는 느낌이에요. 예. 내용도 그런 책입니까? 내용은 그런 책보다는 훨씬 더 말 그대로 인문 교양에 가까운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교양이라는 것은 엮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다른 것들을 연상하면서 깨닫는 거. 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면서 프로이트가 거기에서 어떤 운동성 같은 걸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러한 조각의 형태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도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엮어지는 어떠한 그 링크되는 얘기들을 그 저자가 만들어내고 있고 네네. 그 만들어내는 얘기 안에서 흥미로운 것들은 참고 도서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독서에 익숙한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이 여기 더 있네 하면서 찾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자체는 그렇게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얕게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교양 수업인 예. 거네. 하지만 이제 그 얕다는 그 분야를 저자는 5개의 분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맨 첫 장이 돈과 자본이에요. 그러면서 부제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힌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돈과 자본을 다 무시하고 명예만을 추구한다 하는 거는 아, 어떻게 보면 예. 일상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철학, 역사, 예술 이렇게 4개의 분야를 더 아우르면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독자에게 원하는 분야의 분야를 그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떤 방법이나 또는 소 제목을 통해서 흥미를 가져라.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가진 흥미를 이후에 참고 도서를 통해서 더 많이 진전시켜라라고 네.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설서 같은 거, 안내서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알고 싶으면 이거를 참고하세요. 예. 이렇게. 근데 그게 단순하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연관되는 내용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예. 또 엮여져 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래서 네네. 이 책이 만만하게 그냥 쉬운 책은 아닐 겁니다. 네. 네. 흥미로운 책이지. 예. 예, 근데 또 책을 훑어보니까 이게 일본인인 저자가 지은 책이라서 일본에서 활용되는 서적을 중심으로 좀 주장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참고 도서로 제시한 게 일본 출판사에서 난 책을 주로 제시를 하니까요. 근데 예. 번역자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거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한역으로 된 것들을 다 병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참고로 얘기하면 이 일본 저자는 이제 그 역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같은 것들을 잘못했다 하고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소제목 안에서 역사는 원래 다양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조금 또 열어놨네, 유보적인. 예.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이러한 교양 수업을 통해서 예, 예. 그러한 비판 정신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기억나는 항목 좀 소개해 주시면 예. 보기 전에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예. 제가 기억나는 항목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돈과 힘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저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돈이 없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분배가 잘못될 경우에 갖는 스트레스 얘기를 탄자니아에 있는 하드자 부족의 얘기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은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공유한답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눴을 경우에 뇌의 편도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불평등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편도체가 많이 진동하고 그 진동된 편도체에 의해서 우울감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게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네. 스트레스의 가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눴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드자 부족은 우울증이 없답니다. 자기 무력증이. 그 대목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흥미로운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 얘기를 이 저자가 건드리고 있는데 예, 예.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왜 문제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 왜 개인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온다는 걸 증명해줘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들을 또한 적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흥미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툭툭 나오는 그런 주제나 네. 아니면 사실들이 좀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권의 책 에쿠스 그리고 하나는 좀 제목이 교양서. 길어요. 지적인 어른을 위한 네. 최소한의 교양서. 오늘 예. 두 권 잘 소개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